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적 장세 세 가지 근거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우지수하고 독일의 닥스 지수 중심으로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그러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울러서 실적 장세 유망주 오늘 4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카카오, 빅히트, 현대차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해 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장세 세 가지 증거. 원래는 제가 처음에 증거로 했다가 이제 근거로 썸네일 같은 경우 이제 증거에서 이제 근거로 바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3월 초서부터 정확히 3월 5일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이 됐다고 봅니다. 자, 다우지수도 그렇고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어요. 반면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역시 잠시 후에 우리가 테슬라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기 추세는 완전히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의해서 장세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도 테슬라가 추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파하게 되면 사실 좀 공연불되고 다시 재조정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유동성 장세에 이어서 사실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정이 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이 이제 3% 넘게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미 시장이 조정이 돼서 이 파동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내성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리고 수급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외국인 수급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증시내에서도 안전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선방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백신이 등장하고 접종이 또 시작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안전시장에서 이제 다소 좀 위험시장이 사실 수익률로 보면 훨씬 낫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본이 이동이 되는 전환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 과정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내 증시 보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서부터요. 3월 10일 날 외국인이 4,800억, 코스피 시장에서 4,800억을 순매수했고요. 11일, 그 다음날 같은 1조 7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4989에서 현재까지 봐서 오늘은 제외하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오늘만 한 2천억대 팔고 있는데, 오늘은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본다면 3월 10일 이후서부터 외국인은 사고팔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혹은 일시적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조적으로 글로벌 자본의 이동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바로 다음에 얘기할 외환시장하고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충분히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작년 이제 코로나 저점서부터 작년 3월이 되겠죠. 코로나 저점서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가 우리가 유동성 장세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철저하게 제 기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 하고요. 제가 그냥 기준을 한 거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하튼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동학 개미 운동으로 개미의 힘으로 움직인 장이었다면 조정 2파동 이후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자금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 같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실세금리가 많이 올랐죠. 대출금리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떨어진 거죠. 동학개미의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저금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일 거고 또 충분히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외국인이 왜 사느냐? 외국인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팔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비중을 많이 높여야 돼요.
지금 대만하고 한국하고 전에 지금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대만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정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힘이 없습니다. 연기금은 뭐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뭐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자본의 어떤 대이동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얘기할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면 당연히 원하는 달러 대비해서 절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그 달러당, 잠시 우리가 또 그림을 보도록 하겠지만, 달러당 1150원이 저항선이에요. 뭐 굳이 단기 파동으로 본다면 상승 5파동 끝자락이 115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개파락이죠.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후 사정,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엮어서 생각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당연히 실적 장세 출발은 외국인 매수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가시죠? 하여튼 그 큰 줄기는 작년 코로나 저점서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장세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 장세였는데 개인이 지금 그 금리가 실세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작년 올해 그 3월 전까지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선진국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하여튼 뭐 공감하신다면 혼자 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같이 함께 하면은 뭐 어떤 좋은 우리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빡 또 했는데 오늘 그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이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지난 10월서부터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캡처를 잡아놨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월봉상 보기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11월서부터 이제 강세 기조를 이제 보였죠. 계속 역사적 고점도 살짝 돌파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완전히 차별화가 돼요. 나스닥은 지금 조정 과정이고,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 대체적으로 제가 다우존스 30 공업지수 종목 해당 종목들을 이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한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3월 5일서부터 뭐 굳이 우리가 기준점을 말한다면 3월 5일서부터 다우지수의 어떤 실적 장세가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독일의 닥스죠. 독일의 닥스.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신문 기사에도 봤죠. 폭스바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했다고 그러죠. 독일은 사실 독일은 시가총액 1위가 현재 1위가 지금 폭스바겐이고 2위가 SLP, 우리가 쌉이라고 그러죠. 이 쌉은 국내 사실 쌉 코리아도 잘 돼 있고 더존 비지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정도인데 그 이상이죠. 우리가 ERP를 뛰어넘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ER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가 머크, 바이엘. 독일은 그래서 일단 공업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국입니다. 거기다가 바이오가 굉장히 강국이에요. 자,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는데 영국은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리고 2위가 린드라고 이 국영 가스회사예요. 가스회사. 그리고 3위가 HSBC. 예,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이제 글락소인데 영국은 사실 유럽 국가 중에서 사실 바이오 산업이 가장 또 발전이 됐고요. 또 영국 하면은 금융이 굉장히 발전됐죠. 금융.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팍스 브리테니카로 그러죠. 전 세계 교육 물량의 제가 기억으로는 한 40%를 영국이 차지했었고, 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파운드가 또 기축통화였습니다. 프랑스 보니까, 프랑스는 또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시가총액 1위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그 다음 2위가 로레알, 에르메스, 사노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 바이오 산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보면 산업 구성이
뭐랄까요? 산업 구성 같은 정체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다음 주 제가 오늘 준비했다가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른 발전이 지금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역사고점을 돌파하면서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고점 600달러에서부터 500달러 초반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스닥보다는 좀 더 빠졌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나스닥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력이 지배한다 그렇죠.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러니까 감성에 의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실적 장세는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아래가 다우지수 30개 공업 30개 공업 지수입니다. 말이 좀 엮이네요. 애플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잉, 월트 디즈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 잘 아시는 기업들이죠. 비자, 쉐브론은 이제 메이저급 석유 회사죠. 존슨앤존슨, 인텔,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자동화 어떤 시스템 업체입니다. 홈디포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홈디포 하면 다 알죠.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관련해서고 유나이티드 글럽, P&G, 시스코 시스템, IBM 다 하는 얘기야. 머크, 골드만삭스, 버라이즌, 월마트 여기 아래 보시면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상력이 지배했다가 이제는 그런 일단락되고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이성이 지배하는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저도 사실 우리가 정보를 생산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왜곡이 됐어요. 사실 코로나 최악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가 제일 절하가 됐었죠. 환율이 급등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달러당 1296원까지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원화가 절하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월 4일 날 보니까 달러당 1080원까지 원화가 절상이 됐어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원화가 절상되는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원화가 절상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수출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기는 수출 같은 거 선방했어요. 그런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외국인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양방에서 다 손해본 거예요. 주식을 다 털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를 갖다가 싼 데다가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방으로다가 양방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사투리도 아니고 여하튼간에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본 외국인 집단도 있지만 일부는 이머징 마켓에서 팔고 나스닥으로 갔다고 본 거예요. 나스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스닥에서 더 많이 더 많이 번 경우도 있고 상당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이제 성장주들의 어떤 최근에 몰락한 게 다시 또 위험 자산인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겠죠. 비중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국 증시를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갭을 굉장히 중시하죠. 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어제 환율 보면은 어때요? 갭 사실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파동으로 보면 일봉상 파동은 상승 5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달러당 115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후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지속적으로 이제 1150원 부근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절상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요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달러당 1080원조차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 장세가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역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금리 시대거든요. 고도의 인플레이션이죠. 거기까지 이어질지 몰라도 일단 실적 장세가 얼마큼 실적 장세의 실적 장세 크기 혹은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다가 과열 시그널이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1월 10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9천만 주 터질 때 상당 매도했던 것처럼 과열식으로 나올 때는 팔아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고 해서 유동성의 역습, 패러독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격을 해버려요. 버블이 이제 해체가 돼버린 거죠. 자, 지금 현대차 월봉입니다, 월봉. 제가 이제 우리가 네 종목 중에서 현대차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현대차는 어때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어떤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 뭐 확장력도 있고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하튼 간에 이제 23만원 정도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과거, 그러니까 2012년이라든가 2012년도죠. 2012년도 과거 역사적 최고점이 27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7만원은 내연기관 관점에서는 최고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점에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은 뭐 제가 맞출 수가 없고 또 맞춰서도 안 되고 맞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그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하튼 간에 현대차는 역사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라기보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역사 고점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지루하더라도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삼성 SDI 월봉인데요. 삼성 SDI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 SDI는 저희는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삼성 SDI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를 보는 거죠. 돌파할 때.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이죠. 지금 현대차는 어때요? 27만원 역사적 고점인데 아직 돌파 아래죠. 삼성 SDI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때 긴가민가한 거죠. 다행히 저희는 그 당시 이제 32만원대에서 주력주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크게 성공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이번에 실적 장세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뭐 빠르면 3월, 뭐 3월도 이제 뭐 한 주 정도가 나는데 뭐 늦어도 한 뭐 4월 정도면은 4월 달에 장대 월봉상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7만원 돌파했다 그러면 그거로 이제 그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좀 담아야 될 그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그 시간 관계에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는 여러분들 거래량 보세요. 1월 달에 역사 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데 어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글로벌 제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글로벌 어떤 위기, 금융 위기 그렇고요.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동시에 빠지겠죠. 그런데 동시에 빠졌을 때 가장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살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자, 그리고 아울러서 42만원은 이제 예전의 역사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러프하게, 넉넉하게 지금 이제 그 48만원대가 되는데 42만원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다. 항상 열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열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빅히트입니다. 빅히트는 어때요? 지금 오를 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굉장히 또 많이 빠지죠. 왜 그런가? 이게 젊어서 그런 거예요, 젊어서. 우리가 그 증시격언에 젊은 시세는 소가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본 실적 장세 최적의 주도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사셔야 돼요, 빅히트는. 주가가 여러분들 빅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상승 논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건 바닥거리는 거죠. 바닥이랑 주식이랑 건 바닥을 알면 게임 끝인 거죠.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어떤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골이 깊은 것만큼 또 주가가 매력적인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뭐 현실적으로 20만원 깰 가스 이제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 우리가 2,000원 싸게 사야 돼요? 3,000원 싸게 사야 돼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쫌생으로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꽁이나 토끼 사냥이 아니라 덤을 사냥한다. 그런 심정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그 1월 달에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거래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조세 그램비, 그거 다음 주에 꼭 얘기해야 되는데, OBVGP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의 누계치 합.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 조세 그램비를 OBVG표로 만들고, 유레카하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주로 이제 해외 도급 수주가 많죠. 도급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5% 정도가 해외 도급 공사고, 그 다음에 플랜트가 나머지가 되겠는데,
중동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이죠. 중동 경기에 민감하다는 결국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유가가 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제가 삼성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2017년도에 실적 바닥이 위해 지금 뭐 어떤 그 크게 보면 큰 턴어라운드 과정이에요.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차트 완성도를 볼 때 보통 이동평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동평선의 결집도, 죄송합니다. 배열도죠. 배열도가 굉장히 좋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지금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제 정배열 전환되려는 그런 직전의 시점. 두 번째는 이제 결집도죠. 이동평선이 다 뭉쳐있죠. 밑에다가 이제 121선을 깔고 다 똘똘 뭉쳐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 이동평선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빅히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바닥권의 어떤 매력적 있죠. 이거 사실 기술적 분석가를 이제 폄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 하나로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큰 흐름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활용점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도 바닥이었어요. 최근에 3,5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4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 장세 안정성을 갖추면서 우리가 좀 효과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일단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정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투자 경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해보면은 아마, 현대투자하고 맞다, 안 맞다 잘 이게 가름이 될 것 같은데, 초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짧게 하면 자꾸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자꾸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급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사실 좀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붉힌다는 표현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짧으면 자꾸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얻으려니까,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뭐라 할까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그런 심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사실 실패자의 상당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부자는 되고 싶은데 자꾸 빨리 벌려고 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시간의 위대한 힘을 철저하게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보 제공 내용은 하루에 문자가 3번 나갑니다. 오전에 이제 장 시작 전에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10시 전에 이제 원래는 오늘의 승부주인데, 최근에 개별주들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도 한 9시 30분 정도에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전략 형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나가고요. 종목을 처음에 가입하면 저희가 한 2종목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회사 개요하고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도 조금 약간 생소하고 하니까, 제가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문자 내용을 근거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언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법인 계좌하고 전화번호에다가 입금하시고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받아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일상이 힘들 정도로 많이 올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을 며칠 안 들었던 분들은 조금 더 들어보시고 나중에 가입하시고요. 꾸준히 들어주셨던 분들은 입금하시고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